요새는 가족에게 평소와 같이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을 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에 보냈던 내역까지 다 확인하여 과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배우자 간에 형제 간에 돈을 주고받고는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평소처럼 돈을 송금했다가는 세금이 왕창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는 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하여 세금 폭탄 맞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림이입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할 일이 꽤나 많으시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받을 때도 계좌이체 많이들 하시잖아요. 가령 가전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으니 자녀들이 대신 구매를 해주고 그 돈을 계좌이체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향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예전처럼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받다가는 세금이 왕창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용돈을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다 증여로 보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증여세법을 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즉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하면 보통 용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얼마까지다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 정도라고 정해두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용돈으로 매달 3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겠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한 달에 1억 원씩 용돈을 준다라고 하면 이건 대부분의 기준에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금액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각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가정의 소비 패턴, 즉 소득의 크기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부부간에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외벌이인 경우 부부간 계좌이체가 습관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런 것도 다 증여로 보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돈 거래는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이걸 다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간 계좌이체의 경우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증여행위로 쉽게 입증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구매할 때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하여 재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증여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증여행위로서 입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 후에 그 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걸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국세청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 거래 내역을 종종 확인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식, 부동산 취득 시에 자금 출처 조사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이 발생됐을 때는 상속세 세무조사, 우선 자금 출처 조사의 경우 재산을 취득한 본인을 포함하여 4년 정도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업장 세무조사의 경우 과거 5년치를, 상속세 세무조사의 경우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치 동안의 증여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간이 반드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수시조사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을 상세히 따져보며 깊이 있게 조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과거 5년, 8년, 심지어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과거에 계좌이체했던 내역을 보고 무엇 때문에 주고받았는지 기억해내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습관화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좌이체 시 저교의 메모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자세히 보시면 메모를 할 수 있는 칸이 따로 존재합니다. 거기에 송금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입금, 가구 구매 등으로 송금하는 이유를 기입하는 거죠. 더불어 나중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따로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문제없이 바로 소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송금받은 사람이 기억을 못하면 경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저희가 용돈 명목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행위는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족 간 주고받은 돈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도 타인과 할 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내용 증명을 작성하시고 실제로 돈을 상환한 것까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족 간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비과세 증여 금액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세금 폭탄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하실 때는 통장 메모를 잘 남겨두시고 필요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도 잘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